네,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서 금요일이 좀 빨리 찾아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금요일이면 항상 이분과 함께하죠.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 마무리를 함께 지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데요. 우선은 설 연휴 전에는 쉬어가던 국내 증시가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그간에 또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잘 가다 보니 이에 힘입어서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요.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작년에는 금요일마다 좀 시장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 일단 저점이 형성됐던 9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외국인이 10조 정도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자금이 거의 이제 기존에는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됐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도 테슬라 영향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자동차 쪽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2,500 구간을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한번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한 번에 2,500을 돌파하기보다는 2월 달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구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2,500을 한번 돌파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후에 제가 3월이 아마 변곡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제 FOMC 이후에는 아마 2,500을 여기 돌파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을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기본적인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퍼가 10 그리고 PBR이 아직 0.9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반기 목표 라인을 코스피를 2,650포인트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상반기는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여름에 일단 이슈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 전까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상방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아마 FOMC 이후에 기존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전에 빅 스텝을 했을 때는 7.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이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그래도 21선은 어느 정도 지지받는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반도체도 일단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자동차가 이제 후발로 나오면서 일단 이 세 가지 섹터가 올라와야 2,500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일단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리레이팅이 되면서 저는 어쨌든 상반기에 2,500 돌파하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증시는 우선 코스피 지수가 2,460선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원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요즘에 간만에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어서 매매하기는 참 편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잠깐 이러고 말까봐 또 걱정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사실 워낙에 또 시황 맛집, 시황 보스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sek터, 지금 유망한 섹터는 또 어떤 건지 업종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바닥은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로 일단 재고 사이클이 끝났다.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방향성은 PC 물가지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2, 3월 금리 인상을 5%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PC 물가 지수가 미국 물가 지수가 5%나 이하로 오게 되면은 아마 그 신호가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로 보시고 방향성을 일단 상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일단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는 제가 기존에 계속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구간이 오게 되니까 그 구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고 없는 분들은 반도체는 필수로 좀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어느 정도 7만 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상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 LG에너지솔루션, LG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이제 지수를 좀 분석을 드릴 수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날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약간 그 전에 어느 정도 횡보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이런 단기 저점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와도 이런 부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그러면 2월 달은 2차 전지도 소부장들도 반등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수 연관된 종목군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탑 두 가지 섹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테마 쪽도 뭐 AI,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엔화가 강세가 이제 달러가 약세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개가 되고 엔화가 이제 엔저에서 엔고 형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카지노 이런 부분도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닥 돌파가 기대되는 쪽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철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는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 7만 전자가 기대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장에서 7%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만큼 어제 50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왔죠. 그런 만큼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엔화 강세 수혜주로는 리오프닝, 엔터, 콘텐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AS 가져볼 텐데요. 먼저 12월 2일에 얘기 주셨던 유망주 대보 마그네틱 보겠습니다. 5월 27일에 한창 그때 대보 마그네틱 대주전자 재료로 또 수익을 냈었고 작년 말에 12월쯤에 AS를 가지면서 2차 전지 소부장 쪽은 빠질 때 재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2%대 급등이 나오면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 67% 나타내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보 마그네틱하고 제가 2차 전지 장비주를 작년 연말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적 우려와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기가 또 뭐 공장 설비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많이 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265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목표 코스피 기준으로 목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일단 스윙 투자로 지속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AS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고점은 5일선 쌍바닥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체크는 가능은 하나 음봉 올 때마다 2차 전지는 반도체는 매수 구간이고 전고점인 지금 8만 원 위로는 한번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이런 장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1분기 그리고 IRA 법안이 2월 달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 음봉 올 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2,500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AS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GI텍입니다. 제가 앞서 장중에 12%대 급등이라고 했는데 대보 마그네틱이 아니고 GI텍이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좀 단체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8% 거의 40%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은 9월 2일에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익을 한창 냈다가 이게 맞습니다. 또 10월에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주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당히
굉장히 변동성도 많고 오래 가져가면서 전략을 길게 봐야 될 것 같은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산업 사이클, 경기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종목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연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밴드 상단 4,400원에서 4,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음봉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1차적인 목표가 4,500원까지는 일단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에이스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오히려 음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하이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유망주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모습인데 어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대대적으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5G 이런 광섬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5G, 6G 같은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국내 광통신 케이블의 일단 수요가 일단 증가하게 되면 동사가 일단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광케이블 통신 기업의 대부분을 이제 동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통신 인프라가 확장되는 미국 쪽 그리고 뭐 중국 쪽, 국내 쪽, 그리고 동남아 쪽 모두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트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IRA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3,400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2,950원 이하로 분할로 매수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1차만 3,4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돌파 매매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 얘기를 주셨고요. 매수가는 2,850원부터 2,950원에서 분할 매수로 또 목표 주가는 3,400원, 손절가 2,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보안주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수산 INT 확인해 볼게요. 수산 INT 같은 경우 지금 AR 챗봇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글로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순환이 된다고 보고 있고 보안 쪽, 이런 클라우드 쪽도 이런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군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관련된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하고 용역하는 기업인데 보안 관련된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부분은 국내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 제공의 유일한 업체이고 독점 업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투자의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독점 공급지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구조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하단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단 박스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상단 박스 구간 2만 원대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돌파했던 이 하단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산 INT가 1월 12일에 상한가를 찍고 나서 1월 13일에 또 최고가 이후에 그 부근에서 지금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위원님 말씀은 들어두면 돈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또 오후에 최근에 또 10x10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네네.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네. 10종목으로 10%의 수익을 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일단은 손실은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없어서 그래서 그게 또 10종목이 어느 정도 포트로 실전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포트도 한번 주도주가 변경되면 변경을 하면서 실전 투자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추가적인 시황하고 관련된 정보 전달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오전과 오후 함께 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